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옥성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법인 컨설팅 세무와 실전 합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중 14번째 토픽입니다. 그 토픽의 주제가 비상장 주식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라인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세법상 재산의 평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세법에서는 어떤 자산을 평가할 때 기준이 시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네네. 이제 기준으로 삼는데, 세무 국세청에서 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상속 아니면 증여겠죠. 아니면 양도의 경우인데, 그 경우에 이루어지는 자산은 거의 현금이야 그냥 현금인 거고,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시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좀 더 시가 매기가 어렵고, 네. 땅도 생긴 게 틀리고 건물도 다르고 하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다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가 첫 번째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냥 시가가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종가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그날 종가가 시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거 외에 이제 비상장 법인들, 우리가 이제 보통 만나는 회사의 대표님들은 비상장 법인의 대표님들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평상시에는 이 회사의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갑작스럽게 사망하시는 일이 생기거나, 네. 주식을 증여할 때 회사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1번이 말씀드렸다시피 시가가 없죠. 근데 두 번째는 매매 사례. 매매 사례도 없어요. 세 번째 유사 매매 사례. 유사한 매매 사례도 없어요. 근데 유사 매매 사례는 또 뭐냐 그러면 투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증자를 한다든가, 내지는 벤처 캐피탈에서 돈이 들어온다든가, 유사한 매매 사례잖아요. 네. 그게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았을 때 부동산은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회사잖아요. 회사는 매년 손익이 납니다. 손실이 나기도 하고 이익이 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손익가치라고 하는데요. 순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가 첫 번째 손익가치. 두 번째는 수년간에 걸쳐서 손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어쩌고 하지만, 자본금 1억 내지는 5천으로 시작한 회사가 나중에 보니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보니까 순자산이 순자산이죠. 그게 한 20억 된다. 그럼 이게 자산 가치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회사가 손익이 잘 나는 회사는, 순익이 잘 나는 회사는, 우리 왜 영업권이라고 해서 자리세 같은 경우, 일종의 권리금, 맞습니다. 자리세, 식당 같은 거 팔 때 권리금 있죠. 그런 게 일종의 영업권 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장사가 잘 되면 그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도 장사가 잘 되면 그 회사 영업권이라고 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수식이 있습니다. 저 사실 그 수식은 모르고요. 그냥 자동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엑셀 파일 정도는 있고, 아니면 요즘 또 그런 거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게 다 세무사님들이 해주시는 걸 그냥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손익가치, 두 번째 자산가치, 그리고 자산가치 안에 영업권을 집어넣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이 토픽의 주제가 비상장 주식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강조해야 될까요? 왜 이게 회사의 가치가 중요할까요? 회사의 가치가 자기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대표님들은 내가 운영한 회사인데 내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여기를 통해서 순이익이 만들어지고 돈을 쓰고 월급을 가져가고 이런 생각만 있으시지, 이 주식 자체가 평가가 돼서 나의 자산으로 그게 편입될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시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는 누차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의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대표님들한테 대표님의 회사 가치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꽤나 의미 있는, 왜냐하면 그게 팩트를 확인하는 거네요. 주식을 증여하거나 혹시 모를 이제 상속 이슈가 생겼을 때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님들을 뵈면 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로부터 내가 얼마의 어떤 돈을 가져오고 얼마를 벌고 이런 것들은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주식 그렇죠. 가치가 뭐 심지어 100억, 200억 네, 조그맣게 보여도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사실 100억, 200억 되시게 되면 관심을 이미 갖게 되시는데 네네네. 그 전에 막 한 10억에서 6, 70억 사이 분들은 정말 몰라요. 이 회사가 무슨 내가 왜 뭐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이 회사가 왜 뭐 그렇죠. 그렇죠. 이 회사 근데, 가치가 왜 상속이 돼?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상속 이슈가 발생하는 순간 그거는 고스란히 어떤 그렇죠. 유족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장 주식 평가를 어떻게 활용해서 계약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컨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하나는 아주 단순한 컨셉이죠. 비상장 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대표님한테 대표님 자산이 있지만 회사 가치가 이만큼이니 그 이만큼의 자산과 개인 자산을 합친 거에 대한 상속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대표님이 안 계시면 문을 닫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잘 안 될 수 있죠. 그럼 가족분들이 회사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세금은 발생했는데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6개월 내에 세금을 달라고 하고 그럼 개인 자산으로 해놓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국세청에 다 세금으로 납부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현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보험계약을 준비합시다. 사망보험금이 들어가는 아마 이 얘기는 그전에도 드렸을 거예요. 일반적인 케이스 이것만으로도 비상장 주식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네. 요즘에는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그런 관심들도 있다 보니까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주고받을까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례를 하나만 아주 간단하지는 않은 사례긴 한데 네. 그 대표님의 주식이 7대3이에요. 자기가 70, 네. 30이 이제 그 배우자 주식이에요. 배우자 주식인데 이 배우자 주식을 좀 회수하고 싶은 거예요. 뭐 회수하고 싶을 수 있죠. 네. 네. 뭐 회수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네. 회수하고 싶어요.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 네. 네, 그런 뭐 이유들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회수하고 싶은데 회사가 이미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5억이 났어요. 그 전에는 뭐 5억씩 한 두 번 나다가 회사 가치가 갑자기 한 70억으로 불었어요. 그 현금이 또 한 20억 정도 있고 올해 말에는 건물을 취득할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30%를 회수할 방법을 좀 찾아달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손익가치하고 자산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일반적인 회사들은 손익가치가 3, 자산가치가 2의 가중치를 두고 주식가치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 비중이 50%가 넘어가면 손익가치가 2, 자산가치가 3이 되는 평가를 하게 되고 부동산의 이 자산 비율이 80%가 넘어가면 이 회사는 그냥 부동산 법인이다 라고 해서 아예 그냥 부동산 자산가치로만 그리고 또 자산가치는 어느 정도 있는데 주식 증여를 하려고 손익가치를 막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손실을 막 3년 연속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손익가치가 빵 나와요. 그럼 자산가치 원래 이 회사 100억짜리였는데 자산가치만 보게 되니까 50억짜리로 확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걸 막으려고 자산가치의 80%까지만 봐주는 그런 법이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가치를 아무리 줄여도 현재 잡혀있는 자산가치의 80% 밑으로는 주식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3년 넘지 않은 회사들은 자산가치만 본다는 거.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상식적인 건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걸 갖고 와야 되니까 저희는 1번으로 가장 쉽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증여 6억 활용하시고 나머지도 증여하시면 세금이 한 3, 4억 정도 나옵니다. 회사 사이즈가 크니까 3, 4억 뭐 했는데 당연히 싫죠. 3, 4억 아깝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양도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이 아닌 본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을 한번 거쳐서 받는 방법 뭐 그게 완전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이 주식이 넘어갔다 오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니까요. 이분한테 양도를 하는 방법, 뭐 세 갈래를 통해서 양도를 했다는 방법, 또 증여와 양도를 막 합쳐서 하는 방법 등등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세금이 한 1억, 2억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회계사 분이랑 고민을 하다가 하나 딱 찾은 게 올해 부동산을 살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현금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 현금이 부동산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자산의 많은 부분을 이 회사는 매출 채권이 많지 않거든요. 자산의 많은 부분을 현금이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부동산으로 다 바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네. 부채가 늘어나고 자산도 늘어나지만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회사가 손익이 나는 회사지만 한 몇 년 내에는 부동산 비중이 낮아지겠죠. 이 현금이 또 들어올 테니까. 근데 당장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순간 부동산 법인이 되는 걸로 이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주식 가치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건 순익이 좋아서잖아요. 아하. 근데 부동산 법인이 돼버리면 평가 방법이 달라지니까.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손익은 중요하지 아예 무시니까.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배우자 증여를 하게 되는 플랜을 써보니까 세금이 한 3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기발하네. 네. 예. 근데 뭐 우리가 부동산을 사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원래 살 계획이 있었고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건 뭐 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회계사분이랑 같이 이 매우 복잡한 계산 수식이 들어갔는데 간단한 메커니즘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세금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주식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네,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착착착착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만족스러워하시고 자기 또 원래 쓰던 세무사와 검증을 통하는 과정에서 이 세무사가 이해를 잘 못하고 하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회계사분으로 바꿨어요. 기장도 바꾸시고. 기장까지도 바꾸고. 회계사분 해피하시고. 네, 되게 고마워하고 저한테. 네네. 네, 그리고 이런 계산이나 기타 등등 여타에 들어가는 비용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기장을 따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대표님을 만족시켜 드렸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 그렇죠. 보험은 어떻게 네, 연결이 어떻게 될까요? 나오느냐. 그건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를 다 갖고 계시면 자녀가 2분이 계세요. 그 회사 가치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를 그전엔 몰랐는데 상속에 저 대한 주식을 좀 가져가야 되겠네 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죠. 저희가 미팅을 여러 번 하면서 마치 교육을 시켜드리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아 그러면 상속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 회사 가치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거기다 또 부동산까지 취득을 하시고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속에 대비한 물론 그 과정에는 저희가 뭐 나름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한 그런 보인 대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보험의 가치 자체도 거기에 같이 녹아 드러나는 아주 좋네요. 괜찮은 케이스였죠. 저는 되게 뿌듯한. 그래서 상품은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의 상속에 대비한 종신보험이 됐겠네요. 법인이 가입한 종신보험. 예. 네, 원칙대로 아주 정석대로 진행이 잘 된 케이스였습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그러니까 결국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봄으로써 그렇죠. 대표님은 팩트를 확인하게 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쥐락펴락 할 정도로 잘 아셔야 되고, 회계사님이 해주겠지 하고 건네주면 안 돼요. 회계사님은 당연히 작전을 잘 짜실 수 있겠지만 저랑 대화를 해야 이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저 말고는 대화를 누구랑 하겠어요, 회계사님. 근데 내가 모르면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둘이 모이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 같고요. 비상장 주식 평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즉 법인 기업을 상대로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시중에 이제 엑셀이 뭐 회사마다 애들이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툴은 아셔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비상장 주식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이 키워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